안녕하세요, 진희세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오늘 찍을 지역은 대구입니다. 대구 아파트 시장인데요. 최근에 대구 시장 같은 경우는 뜨거운 감자처럼 여러분들 관심 속에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한다,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고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구 아파트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구의 가장 5분위로 따졌을 때 가격이 높은 지역은 수성구입니다. 그 다음에 중구죠. 중구 같은 경우는 지역은 작아요. 굉장히 작지만 최근에 이제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평당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어서 수성구가 1,804만 원, 그 다음에 중구가 1,576만 원. 그래서 5분위 지역은 수성구 중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분위 지역은 서구입니다.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거래 흐름으로 통해서 시장을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게 우선적이죠. 거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거래 전국 흐름입니다. 가장 좋은 지역은 전북입니다. 전북은 186.5%로 우리가 10년치 월 단위 평균이죠. 월 단위 평균 거래 비율에 비해서는 100%가 넘었으니까 전북, 강원, 그 다음에 경남, 충남, 충북, 경북, 제주, 광주, 전남 이런 지역들은 다 평균 100% 이상 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6월 달에 평균 이하로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부산, 인천, 경기, 대전, 대구, 서울, 세종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대구는 제일 밑에서 세 번째에 포지션이어가지고 47.9%, 그러니까 50%가 안 되는 거죠. 6월 달 거래에 우리가 반토막 났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6월 달이었습니다. 그럼 7월 달도 한번 볼까요? 7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거래 비율이 높았던 지역이 충남입니다. 충남 경남이고요.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냐? 밑에서 세 번째에서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꼴찌로 떨어져가지고 46.7%예요. 우리가 6월 달에 몇 퍼센트면 47.9% 조금 더 떨어졌죠. 그래서 46.7%로 비율이 반토막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대구 안에서도 어떤 지역들은 좀 거래가 많이 될 거고 거래가 작게 되는 이런 지역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지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구 안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지역들 색깔로 보면 50%에서 80% 되는 지역이 초록색으로 표기됩니다. 그 지역이 보시는 것처럼 동구, 북구, 달성구 이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숫자로 보면 지금 북구가 제일 높습니다. 71.1%이고요. 달성군이 64.1%, 동구가 50.1%이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비율이 수성구입니다. 25.8%. 이거는 반토막도 아니죠. 거의 3분의 1토막으로 난 상태인데 거의 거래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급지인 아이들이 좀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 거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지금 최근 우리가 기간을 한번 당겨보면 작년 2000년도에는 좀 거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 17 대책 이후로 지금 거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21년 2월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 무렵이죠. 구정 무렵부터 지금 평균 거래량 거의 절반, 반토막 나는 형태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지금 9월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은 아직까지 집계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8개월, 한 7개월 정도가 계속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한번 전체 패널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 강도가 10일 단위로 봤을 때도 지금 매매 시장 강도가 지금 계속 조금 떨어졌다가 주춤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시죠? 전세는 조금 올랐다가 다시금 지금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을 보시게 되면 평당 가격으로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도 움직이는 아이들, 상승한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 버티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지금 반토막 이상 났지만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는 단지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거래량지 8월달 봐서도 지금 평균 거래량이 한 2,9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1,100건 정도 되니까 아직 절반을 못 거래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 물량은 지금 22년, 24년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어느 시장의 힘이 좀 좋냐라고 보면 인기지역, 인기지역이라는 것은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시장 강도가 좋다라는 거죠. 그 지역이 뭐냐면 달성군입니다. 달성군인데 특히 빨간 색깔 여기 오른쪽에 들어와 있는 이게 전세입니다. 전세 시장 강도가 좀 더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고, 매매 시장 강도는 그 열흘 전보다는 지금 파랗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매 전세가 지금 평균 이상이다라는 지역이
달성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지역으로는 달서구가 있어요. 달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열흘 전보다 시장 강도 올랐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달서구가 지금 저평가 지역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니까 비인기 지역의 서구가 열흘 전보다는 매매 전세가 모두 지금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어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나머지 보니까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는 지금 열흘 전보다 시장 강도 값이 떨어져서 지금 파랗게 되어 있고, 지금 고평가 지역, 비인기 지역으로 지금 이런 포지션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평가 지역의 남구가 지금 매매가 조금 움직인다 해서 매매 시장 강도가 빨간색과 불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달성군과 달서구가 그래도 시장 속에서는 좀 괜찮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물량이 많다. 그러면 그 많은 물량들이 분양을 했을 때 분양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분양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청약 경쟁률은 엄청 뜨겁습니다. 157대 1, 153대 1, 149대 1, 141대 거의 100대 1이 넘어요. 굉장히 청약 경쟁률은 높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아파트 가장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가 어디냐 보니까 북구에 있는 칠성동 2가에 있는 대구역 한라하우젠트 센텀이라는 이 단지인데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21년 12월이니까 얼마 있다가 지금 입주를 하겠죠. 그래서 전세 물량들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입주 세대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315세대인데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높았어요. 왜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았을까라 보니까 분양 가격이 착했어요. 1200만 원이죠. 밑에 보시면 거의 1500만 원, 1800만 원대였는데 1200만 원대니까 분양 가격이 좀 싸서 경쟁률이 좀 높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청약 경쟁률이 거의 100대 1 정도 되니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심리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이 단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구역에 있는 역세권에 가까운데 단지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분양 가격이 8사 기준으로 4억 천 정도 했었어요. 4억 천 정도 했는데 지금 매물을 보니까 한 5억 5천, 5억 6천이에요. 프리미엄에 한 대략 한 1억 5천 정도 붙었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단지도 한번 볼게요. 대구역 오레라 W라는 단지입니다. 여기 주상복합인 것 같아요. 주상복합인 것 같은데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분양 가격은 대략 한 5억 정도 했었어요. 5억 정도 했는데 프리미엄이 지금 최근에 보니까 1억 4천, 1억 5천 정도니까 지금 미분양이라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 정말 외곽 아닌 이상은 지금은 주상복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조금 규모가 작더라도 이런 아이들도 지금 프리미엄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물량도 한번 볼게요. 인허가 물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년, 18년 인허가 물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35,000세대, 36,000세대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앞으로 21년, 22년 이렇게 입주를 하겠죠. 보통 인허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년, 4년 정도 후에 물량들이 들어옵니다. 100%는 아니에요. 인허가를 할 때 착공 안 들어가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11,000세대예요. 그러면 이 인허가 물량들이 우리가 입주한다라고 봤던 시점이 언제는 대략 한 2024년 정도 돼요. 그러면 24년도에 11,000세대밖에 안 되니까 지금 24년도에 지금 우리가 입주 예정 물량하고 11,000세대들을 조금 합해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 입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6년, 17년도 입주 물량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18, 19, 20, 21년 정도까지는 적정 수준이었는데 22년도부터 지금 물량이 좀 많죠. 특히 23년도가 거의 우리가 적정하게 필요한 수요량이 얼마냐 12,000 정도 되는데 35,000 정도 되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물량이 늘었죠. 그래서 시장은 2배가 넘어가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그래서 한 3배 가까이 물량이 있으니까 2023년에 가장 좀 힘든 시기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24년도도 조금 되긴 해요. 그래서 23년도만 잘 견디면 뒤로는 입주 물량이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대략 22년도 내년쯤 되면 사람들이 대구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분양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도 준공후는 한 137세대 정도 되고요. 전체 미분양은 한 1148세대 정도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미분양 세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보면 뭐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동구 뭐 이런 식으로 동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동구가 좀 많은 것 같고 그 속에서 수성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성구의 미분양이 생각이 좀 들어서 대구 수성 골드
클래스라는 이 단지가 단지 수도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588세대인데 입주가 12년이에요. 그러니까 21년 12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 단지 한번 어딘지 저도 입지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 단지입니다. 요 단지인데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입주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자가 붙어 있는 이 단지인데요. 이 단지가 12월에 입주를 하면서 지금 분양이 보니까 8사가 한 3개 정도 있었고 41평이 하나인데 지금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원에서 그런 것들은 지금 마지막 집계가 7월이니까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양 가격이 6억이었어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전세가 12월이니까 지금 입주 물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5억 8천입니다. 5억 8천이니까 지금 분양가에 지금 전세를 놓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이 남아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물량들도 소화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좀 대충 인출해 본다 하면 그 옆에 있는 신축을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신축으로만 비슷하게 갈 거니까. 그래서 수성, 효성, 힐링턴 플레이스의 가격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거래된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거래된 게 2020년 12월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9억 5천 거래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 아이랑 키를 맞추게 되면 못해도 9억 이상은 매물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구별로 한번 우리가 적정 수요 대비 비율로서 얼만큼 물량들이 들어온지를 보니까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입니다. 중구는 입주 폭탄 수준입니다. 왜냐면 원래 중구 같은 경우는 워낙 작은 지역이 있고 지속적으로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13년도부터 비율적으로 보시면 170%, 520%, 340% 거의 중구를 갈아엎듯이 최근에 21년도에는 한 250%, 22년도는 1300%, 1330%, 1000% 이게 22년, 23년, 24년을 계속 3년 내리 지금 1300%를 돌파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는 거의 갈아엎듯이 하고 물량 폭탄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바로 수성구에 연접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성구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그래도 물량이 좀 작다. 지금 24년부터 물량이 좀 작은 지역이 수성구, 달성군 이런 지역들은 24년부터 물량이 적정 수요량보다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100% 미만인 거죠. 그래서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물량들은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서구도 23년도에 지금 850% 정도 되죠.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240% 이 정도 되니까 지금 3배 이상 되는 시점은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800% 그리고 1300%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전세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전세가 무너지면 실제로 매매까지 영향을 받치면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시장이 괜찮을 건데 내 집 마련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잘 선택하시면 지금은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 듭니다. 매매 가격 거래 흐름도 한번 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밑에 지금 1월달 우리가 12, 17 대책 이후로 가격 흐름이 좀 이렇게 멈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색깔들이 진해졌다가 연해진 게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규제 지역 아닐 때는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을 많이 했다가 규제가 되니까 물량이 많은 데다가 지금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게 조정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기축의 영향도 미치면서 크게 가격 상승에서는 많이 못 갔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파란색이 없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강한 상승은 없지만 그러다 하락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시계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다음 거래 비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달부터 확연히 보시는 것처럼 초록 색깔과 파란색은 50에서 80 그리고 50% 미만이다 보니까 지금 1월 달부터 이렇게 색깔들이 딱 구분되죠.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확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 추이인데요. 지금 1월 달에 이 지역 같은 경우 매물의 평균 건수가 431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9월 11일 날 매물 건수가 얼마냐면 860억 건, 거의 2배 가까이인 거죠. 그렇듯이 전반적으로 지금 매물이 매매 전세 모두 조금 쌓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매물 소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버티고 그 속에서도 지금 가격들이 움직이는 단지들이 보인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에 그 지역에 매물이 살아있는 생존기를 평균을 해서 살펴보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한 30일이 넘어요. 30일이 넘다는 것은 거의 거래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날짜입니다. 그럼 전세도 그럴까요? 전세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는 아닌 것 같아요. 색깔이 보시면 좀 알록달록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색깔이 남구 같은 경우는 전세 생존기일이 23일에서 줄어들었어요. 20일로. 그러니까 전세가 조금 잘 팔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구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달서구도 26일에서 25일로 조금 줄어들었고, 그 다음 북구도 26일에서 24일로 조금 줄어들었고, 서구는 계속 지금 전세가 좀 부족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요. 수성구도 최근에 들어서 지금 학군지가 되다 보니까 가을에 이사 시즌 때문에 전세가 26일에서 25, 24이런 식으로 조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매는 거래가 안 되지만 전세는 그래도 좀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전세 매물 생존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도, 이 시장에서도 신고가가 찍히는 단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 단지들이 어딘지 좀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액대를 보시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는 뭐냐면 지금 이제 상승을 많이 한 상급지 단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움직이지 않고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뭐 작년 12월에 거래가 되고 거의 지금 거래가 끊긴 상태고,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하급지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거래가 좀 되면서 신고가들을 지키는 것 같아요. 보시면 2억 3천인데 지금 3억으로 7천만 원, 그리고 1억 1천인데 1억 5천, 1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인 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천만 원, 9천, 그리고 2억에서 2억 4천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보면 비율은 그래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신고가를 찍어 나가고 있다. 가장 비율이 높은 30%인 단지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달서구입니다. 1, 2, 3등이 모두가 달서구예요. 달서구, 감산동, 본동, 월성동 이런 지역들의 단지들이 좀 거래가 신고가들을 찍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신고가 찍은 단지를 하나 우리가 지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단지입니다. 조그만하게 이렇게 신축인데 그렇게 단지가 크진 않아요. 단지명이 보면 이렇게 죽전역 클래식 명가라는 단지인데 지금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지금 3억 3천. 전세하고 매매하고 거의 붙어 있죠. 빨간 색깔 삼각형이 전세 실거래 가격이고요. 그리고 파란 색깔 삼각형 점의 매매 실거래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신축이면서 역세권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인 거죠. 그리고 2월 달부터 거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지역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가격 증감률을 2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가격 증감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달성군이 가장 높아요. 달성군이 12.27%, 그 다음에 중구가 9.7%, 남구가 9.1%, 이렇듯이 달성군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급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인데 지금 최근에는 가장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달성군 안에서도 어느 동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달성군은 읍 단위로 나눕니다. 현풍읍, 육아읍, 다사읍, 농구읍 이런 식으로 지금 읍 단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3억 미만에 지금 종부세 중과가 안 돼서 그런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풍읍이 17.05%, 육아읍이 14.95%.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럼 가장 많이 오른 현풍읍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풍읍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외곽이지만 그래도 신축, 준축 이런 형태를 만들어졌죠. 그래서 2월 1일과 9월 11일 기간 동안 좀 많이 상승한 단지를 보니까 지금 여기 준신축이 24%,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학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1억 이하 같아요. 23.3%. 그리고 이쪽도 보니 23%, 대구 테크노 폴리스, 우미린 아파트 이런 식으로 대략 한 평균적으로 20%들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 속에서도 가는 아이들은 가는구나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고요. 단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로도 지금 2월 1일과 9월 11일 기간 동안에 부동산 지인 시세 기준으로 가장 가격 상승을 많이 했던 단지가 어디냐 보니까 무려 60%가 상승한 단지가 있습니다. 59.93%, 46.98%, 44.38% 굉장히 많이 상승해요. 근데 매매도 많이 상승했지만 전세도 많이 상승했어요. 비슷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단지가 어디냐 보니까 범어동에 있는 청구 송조타운이라는 단지입니다. 25년 차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인 거죠. 그리고 범어 청구 하이츠 이런 단지인데 가장 많이 상승한 이게 청구 송조 타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하철 역세권에서 그래 조금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구축인 거죠. 구축인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은 많이 상승을 했을 때 이 아이는 상승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2021년도부터 곡선을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올렸잖아요. 왜냐면 대구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키 맞추기 하듯이 움직인 아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성주 아파트를 보니까 지금 아이들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은 단지라는 이런 후기들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전세보다는 매매가 더 많이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동산 전세 시세로도 어느 단지가 많이 움직여요. 지금 전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세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려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56%, 55%, 50%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매매는 거의 안 움직였는데 지금 전세만 엄청 많이 움직인 아이들이 있는데 보니까 어디냐면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압산 청구 제네스라는 단지입니다. 이게 지금 18년 차인데 약간 준축에서 가는 거죠. 이 아이도 한번 볼까요? 이 아이도 지금 이 단지입니다. 이 단지인데 이 지하철에서 그래 멀진 않아요. 근데 주변에 인프라는 없습니다. 인프라는 없는데 이 아이가 지금 최근 좀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 작년 가을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 차트 보시는 것처럼 21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한 아이들은 그 전에 가을장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한 약간 못난이 이런 아이들이 지금 키 맞추기 하듯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두 가지 단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대장 단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각 구별로 대장 단지를 쭉 뽑았는데요. 먼저 대구의 가장 대장, 수성구에 있는 빌리버 버머죠. 빌리버 버머 같은 경우는 보라색깔인데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삐 그냥 정지됐어요. 이렇게 계단 상승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은 거의 머물러 있는 상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머물러 있는 상태고, 그 속에서 두 번째는 이제 남구,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북구, 중구 이런 식으로 지금 고만고만 아이들 붙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성구가 멈추니까 밑에 아이들도 시차를 두고 다 멈추는 게 보이시죠? 왜냐면 가장 먼저 행동이 빠른 아이는 대장이에요. 그래서 수성구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고, 그 다음 시차를 두고 남구, 그 다음 북구 이런 아이들이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곡선 눈에도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대장이 멈추니까 그 밑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멈췄다라는 거를 우리가 매매에서는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밑으로 전세를 내려보니까 전세는 또 다르죠.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제가 빨간 색깔 점점점 찍었는데 그 속에서도 지금 대장 아이들이 전세들이 움직이는 고개 드는 아이들이 뭐냐면 남구죠. 남구 고개 들었고, 그 다음 북구 고개 들었고, 중구도 살짝 고개 들었고, 지금 서구도 고개 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니까 지금 물량은 많긴 많아요. 많긴 많은데 작년 가을에 상승하지 못한 아이들이 지금 키 맞추기 하듯이 좀 상승을 하고, 지금 전세 같은 게 매매는 거의 거래도 안 되고 지금 대장들의 가격 상승은 멈췄어요. 멈춘 상태인데 지금 전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이 올라가서 매매를 조금씩 치울릴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좋은 그런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대구의 실수요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에 참여하면 좋은 시기이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쌤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